레벨 10번이고 모델이 원본 모델이 10번에 있죠. 10번에 있으니까 요 커브를 빼고 얘를 윤곽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3, 이게 얼마나 나오나? 홈 10mm 나오니까 그냥 마이너스 1mm만 해서 한 바퀴만 한번 딱 돌려볼게요. 그럼 내가 이 커브를 빼야 되는 거는 22번에 뺄게요. 와이어 프레임 한쪽 커브 끝단 하단에 여기 2D로 바꿔주세요. 평면상에 뺄 거니까 2D.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커브 한쪽 끝단 엣지, 엣지, 엣지 하면 이게 2D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를 살짝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줄 거니까 마이너스 안 줄 거면 옆으로 당기던가 이거 가던가 해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를 주게 마이너스 1mm를 줄 거니까 1mm를 주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얘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넘어가니까 그냥 여기랑 이거 Shift 누르고 이거를 누르고 평면에 놓고 Shift 누르고 이 체인 누르고 옆으로 조금 이동할게요. 이동 1mm 이동 1mm 뒤로.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이 라인은 어차피 윤곽으로 한번 딸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소 트림에 요소 트림이 아니라 길이 수정 연작 길이 수정 한 5mm 정도 10mm 6mm 한 8mm 10mm 당겨줄게요. 10mm로 여기 당겨주세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윤곽 체인으로 여기 잡고 공구 플랫 2D 진입 뽑기는 뭐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6mm만 킬게요. 접하게 원래는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하고 그냥 뿌려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이렇게 윤곽이 한 바퀴 돌겠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툴패스 못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나갈 때는 한꺼번에 다 출력이 나가니까 요거 유령 표시 요걸 체크를 하면 출력이 나갈 때 빠지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투영 어디 갔냐? 투영. 자, 바닥 제로, 벽면 제로, 모델은 그냥 어차피 얘만 들어갈 거야. 실루엣 하고 공구 18 플랫 밑에 세 번째 거 따로 뭐 특별하게 건들 만한 건 없고요.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면 바닥을 긁겠죠. 공구를 바꿔볼게요. 공구가 지금 잘못 시킨 것 같아. 공구를 위에 거 같아. 밑에 거 같아요. 되겠죠? 볼게요. 얘랑을 모의가고
됐고요.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네. 뒤로. 공정을 제가 이게 뒤에 계단이 좀 심하니까 자 우선 보고 나서 얘기하죠. 보고 나서 고칠게요. 정지 조건을 작업 변경 작업 기준으로 바꿔 놓을게요. 공구 교환이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모의 가공도 색깔도 작업 기준으로 잠깐 바꿔 놓을게요. 플레이 누르면 계단으로 이렇게 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윤곽을 한 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긁어주겠죠.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외곽을 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마무리가 되겠죠. 외곽을 따라. 근데 이 계단이 끝날에 이제 플랫으로 갔을 때는 이게 더 풀컷이 더 먹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플랫 엔드밀로 각이 세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각이 약하면 그나마 조금 덜 알이 생성이 되는데, 근데 이 상태로 뭐 용접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마이너스 값을 더 뭐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게 저게 좀 거리적거린다 라고 하면 바닥 가공률을 처음에는 좀 더 떨어뜨리면 되겠죠. 어차피 한번 지나갈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나겠죠.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플레이를 누르도록 되고, 이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고 외곽 한번 밀고 끝나게 돼요. 좀 큰 엔드밀로 하면 큰 플랫으로 하게 되면 이 R도 줄죠. 좀 플랫 한 20파이나 뭐 그러면 이 R도 조금 줄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보통 하고 윤곽 한번 딱 넣어주면 윗면에서 봤을 때는 다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기만 좀 그게 했죠. 여기 사이즈가 조금 안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도 투영 가공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투영 가공. 네,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위쪽에는 포켓을 우선 헬리컬로 넣겠죠. 위쪽엔 그냥 포켓 라인으로 잡겠죠. 위에도 한번 똑같이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건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포켓 라인이 레벨에 1번에 있죠. 1번에 있죠. 근데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었다는 가정하에 구멍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70이니까 평행선으로 35에다가 만들어주세요. 35 점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이게 헬리컬을 넣는다고 헬리컬은 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은 먼저 내가 여기다가 한 13파이라든가 램핑으로 한번 하든지 작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공 경로에서 마찬가지로 포켓 체인 잡고 진입점 가운데 찍어주고 가운데 찍어주고 확인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해주고 절삭 파라메타 일반 0으로 잡을게요. 0 황삭에서 뭐 그대로 가고요. 진입 동작 헬릭스가 아니라 오프 해놔야 수직으로 진입을 하겠죠. 진입점 오프로 진입점을 찍은 것으로 오프해서 들어갈 겁니다.
링크 다 동일하고요. 어차피 여긴 건들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 확인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포켓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뭐 정삭을 추가하면 되고요. 얘가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레벨 22번에 21번에 있는 이 곡면에 투영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여기서 투영 가공 모델을 다 잡고요. 자, 동일하게 놓고요. 경로 제어 다 뭐 실루엣으로 해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얘는 왜냐면은 곡면에 그대로 붙는 거기 때문에 공구도 10파이 플랫 다 한 번만 들어갈 거고 스텝을 나눌라 그러면 두 번 넣고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내가 NCI 공정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다 동일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풀패스가 가운데로 진입을 해 곡면을 따라서 붙고 있죠. 원하는 패스를 외쳐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차피 얘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빵꾸만 잘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NCI로 투영을 했던 거고요. 이제 글자 같은 거나 한번 조각을 해볼 거예요. 충돌났다고 지금 맨땅에 푹 찍었다고 충돌났다고 잠깐 썼던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연치 같은 것도 당연히 이게 각이 세다라고 하면 보랜드밀로 두고 보랜드밀로 그냥 이걸로 커브 마이너스 살짝 윤곽을 뺄 때 윤곽을 자꾸 마이너스 뭐 6보를 쓴다. 그러면 센터 기준으로는 옆으로 좀 빠지게 플러스 1mm 뭐 좀 빠지게 한 다음에 그걸 이 곡면에 붙여버리면 이 윗면을 자꾸 붙여버리면 밑으로 살짝 떨어져서 마이너스 값을 준 만큼 먹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한번 안 했나? 투영으로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머리나 립합으로 이런 식으로 뭐 투영 가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의외로 쓸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좀 편하게 아이디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 투영 가공법이었고 우선 일반적으로 흔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투영을 해볼게요. 글자를 NCI 파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9번 이거 저장 한번 누르고 취소 저장 한번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해 여러분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바탕화면에 해놓고 이거 불러주세요. 9번 모델링 한번 불러주세요. 글자 내가 이게 서피스인가요?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 솔리드로 바꿔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 얘를 잠깐 뚜껑을 이게 서피스고요. 이게 글자고요. 얘 서피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서피스고 얘를 갖다가 우선 뚜껑을 좀 닫아서 솔리드로 좀 바꿔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커브의 와이어프레임의 한쪽 끝단으로 이 뚜껑 엣지 끝단 누르고 끝단까지 끌어 닫으세요. 뚜껑이 이 커브가 나올 거예요. 자,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으로 요거를 아이고 점이 체인이네요. 체인으로 엔터를 쳐주시면 곡면으로 메꿔질 겁니다. 그죠? 커브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서피스 상태죠. 뚜껑 까면 아무것도 없는 서피스 상태잖아요. 얘를 솔리드로 바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곡면 솔리드 메뉴에 가면 곡면을 솔리드로
drawing 엔터. 두 개가 공차 1000분의 5 안에 들어가면 숫자가 한 개로 바뀌고 한 덩어리로 되죠? 솔리드가 됐어요.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 뚜껑을 닫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여기다 투영을 시켜볼 겁니다. 이번엔 보랜드밀로 할 거고요. 보랜드밀로 파게 될 거고. 자, 근데 투영을, 글자 같은 걸 투영을 할 때는 저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틈새 이송 거리. 틈새 이송 거리 때문에 글자 같은 경우에는 뜨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그냥 틈새 이송 거리를 그냥 잡아놓으면 이렇게 긁어버려요. 글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들, 그거를 아예 오프해둬야 돼요. 글자를 뜨게끔. 그래서 가공 경로에 머신에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 이번엔 얘를 글자를 한 거를 투영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그냥 커브를 가지고 할 거니까 작은 화살표에 당연히 이거를 윤곽으로 빼신 다음에 투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투영 하고, 여기 0에 바닥으로 마이너스 0.3mm만 할까요? 25만 할게요. 0.25.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들어가네. 만 하고요. 아, 같이 들어갈게. 같이. 어차피 그게 투영돼서 똑같이 먹을 거니까 같이. 자, 세공구 생성 보랜드밀 2볼로 할게요. 1볼로 할게요. 1볼로 2볼로 할까요? 2볼. 보고 알죠? 자, 여기에 보면 공구를 만들어 경로 제어에 보면 커브를 넣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상에서 투영 패스를 했잖아요. 투영에 경로 제어에 보면 원래 여기가 근접 시작점하고 커브하고 시작점을 찍어주는 구간, 커브가 추가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브를 윈도우로 잡을게요. 윈도우로 이만큼 긁고 시작점 하나 찍어주세요. 자, 공구는 선택이 된 상태고, 자, 홀더는 뭐 넣을 필요 없고요. 자, 한 번만 지나가겠다 아니면 두 번 지나가겠다 하면 넣어볼까요? 두 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2회로 하고 0.1만 할까요? 0.1 남겨놓고 한 번 더 지나가겠다. 스텝 0.1씩 두 번. 그러면 아까는 앞에 공정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NCI가 살았다 그러면, 이번엔 커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메인이 커브가 돼요. NCI를 누르면 앞에 공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커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커브가 위에 붙어있는, 떠있는 커브를 이 공면에 투영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떠있지는 않아요. 떠있네요. 떠있어요. 자, 스텝 쉘로우 다 체크하고 한 개인씩. 아, 모델이 안 들어갔네. 모델 도형에 얘를 안 찍었네. 요소를 그래서 스텝 쉘로 한 개인씩 위로 80 얼마인데 뭐 상관없고, 그죠? 위로 얼마? Z가 0까지 위로 올라와 있는 도형이네요. 링크해서 그대로 놓고 수평 수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언링크, 투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글자가 뭉개질지 모르니까 원래는 수직 방향으로 몇 반경이 1할로 했든, 원래는 평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어주는 게 낫잖아요. 근데 혹시나 글자가 뭉개질지 모르니까 아예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빼고 그냥 수직 거리로만 수직으로 거리만 넣을게요. 거리만, 보조 링크 없이 동일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를, 글자 같은 건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글자 사이사이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여기까지 긁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이 거리 안에 두어로 오니까 그냥 긁어버리면 글자가 뭉개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빵을 잡아주세요.
이따가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 어떻게 가나 보자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수는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자, 여기서 확인 한번 눌러주면 그냥 수형이 붙어 나올 겁니다. 자, 모의가공을 볼게요. 재료를 한번 넣어볼까요? 공작물 설정. 요거 이게 툴패스를 보면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근데 이거를 모의가공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NCI를 기준이 아니라 커브를 선택을 하고, 그 대신 주의사항은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작다 라고 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스텝셜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항상 공구 유지 거리를 보통 한 15나 10mm 내외 쪽으로까지 이어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한 15라는 숫자를 넣거나 20이라는 30이라는 숫자를 넣어볼까요? 글자가 뭉개지겠죠. 원래는 떠야 되는데 근데 원래 제품이 좀 크네요. 크니까 자, 이런 데가 원래는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떠서 이어버리다 보니까 글자가 뭉개지죠. 다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여기를 무조건 뜨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밍도 이럴 때는 트리밍도 만약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 트리밍도 그냥 전체 가공 경로로 이게 살짝 꺾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진입 패스를 0.5로 늘려주는 안 들어가게 나오는 건데 아싸리 다 그냥 수직으로 찍어도 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델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안전 높이하고 수직 최소로 잡았잖아요. 내가 이제 고속을 쓰라고 하는 것 중에 모델을 항상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뭐든지 다 바운더리로 제어하고 웬만하면 모델을 다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기준으로 링크해서 최소식 복귀로 제품만큼 떠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난 여기만 가공하겠다고 여기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 펜슬 브랜드하고 스케일업을 해볼 거고 우선은 전체적인 가공 경로를 한번 내보기 위해서 8번도 한번 끌어다가 놔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소에 있어요. 이 형태 사각형으로 해서 볼트하고 글자 파는 것도 있으니까 여유가 되실 때 한번 돌려보셔도 나올 겁니다. 좀 줄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하고 9번 패스를 자 요거 8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에다 이 곡면 위에 투영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그냥 우리가 이 모델링을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툴패스를 우선 한번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봄에서 다이나믹 우리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잔삭은 어차피 이게 크네요. 이거는 잔삭은 안 들어가도 그냥 우리가 워터라인과 레스터 가공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레스터 가공으로 각도 제한을 쉘로우를 해서 하고 투영까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재료를 얘는 좀 잡고 처음에 소재를 원소재를 좀 키워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레벨에 빙하도 축소가 있긴 한데 레벨 10번에다가 바운딩 박스를 먼저 하고 원점을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하고 와이어 프레임에 바운딩 박스. 자, 바운딩 박스를 눌러서 이게 전체적인 높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 x 얼마 230에 뭐 197에 높이가 87점 얼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확인. 자, 원점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다 이거는 이제 원점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원점을 여기로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이거보다 더 큰 바운더리를 생성을 할 거냐 뭐 할 거야. 이 삼각형에 딱 이 사이즈가 아니라고 할 거라면 내가 바운딩 박스를 좀 더 크게 다시 눌러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처음에 소재를 잡을 때도 돼요. 와이어 프레임에서 다시 지웠어요. 바운딩 박스. 자, 이 면을 찍고 내가 이 면이 얼마만큼 살 것 같아. 찍고 위로 얼마만큼 올릴까요? 내가 이 면보다 곡면이니까 조금 더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5mm 정도, 한 3mm 정도 튀어나온 바운딩 박스다. 엔터. 근데 이 면이랑 이 면도 늘려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 사이즈를, 측면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키워도 돼요. 내가 이 사이즈가 지금 이 X쪽으로 287점이면 난 그냥 310mm 짜리야. 그죠? 그리고 Y는 205짜리고 밑에는 90으로 맞추면 밑으로 늘어날 거예요. 위로 늘어나나? 90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위로 늘어나네. 우선 하고 안 늘어나네. 확인 한번 누를게요. 바운딩 박스. 그럼 이렇게 대충 갖다 놓을게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원점으로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원점을 여기로. 그러면 Z가 3mm 높은 점이 됐겠죠? 3mm 높은 점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소재 한번 넣어 볼게요. 가공경. 자, 공작물 설정차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 바운딩 박스 사각 공작물 생성. (30이) 나오네요. 그럼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서 원소재가 지금 원소재가 90T니까 밑으로 바이스를 묻는다고 생각하고 밑에 쪽을 늘려서 100mm를 내려줄게요. 하고 이걸 소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위를 뭐 올렸잖아요. 이거 원점을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조절을 하면 돼요. 우선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V. 이제 이것까지 하고 좌우 이제 모델링은 이제 앞면 뒷면 뭐 이런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황삭 툴 패스를 먼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거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하게 되면 바깥으로 못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바운더리에 걸렸고 여기 미절삭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무조건 공작물을 하나 빼고 중삭부터 스타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깥을 깎아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공 경로 창에서 공작물을 처음에 스타트를 하나 잡고 공작물을, 자, 공작물 설정한 놈을 재료로 잡아서 V를 누르면 공작물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요거를 끄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야 바운더리가 아무리 커져도, 그죠? 커져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커터를 17에 33으로 할게요. 33 하나, 이게 21로 하죠. 여기서 작은 화살표 영역 황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다 찍어주시고요. 뭐 0.5를 주셔도 돼요. 불안하시면 0.5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1로 지금 가긴 할 건데 0.1로 가고요. 0.5 주죠. 그냥 0.5. 그러니까 플랫을 들어갈 게 아니, 내가 이제 모든 모델링을 내가 파이널 엔드밀 필렛이, 그러니까 좁은 구간에 있는 R들까지 다 수정을 한 상태고, 내가 이 파이널로 할 이 정확한 이 R 값보다 작은 엔드밀로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대충 큰 엔드밀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만약에 코너 R이나 플랫이 들어가면 이미 여기가 죽어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경로 제형 바운딩 사각형인데 공작물을 포함을 한 사이즈, 그죠? 사각형인데 공작물을 포함한 사이고, 외측으로부터 들어올 거고, 기본적으로 자, 외측으로부터 바운더리 또 이 상태에 있으면 바운더리에 걸려 있으니까 외측 기준으로 내가 옵셋을 한 50mm 더 키울 거다. 공구 반경을 더 키워도 되고요. 그냥 한 80mm 정도 키우죠. 여유 있게. 커터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뭐가 걸릴 만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공구에서 21파이로 하겠습니다. 제공구 생성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33으로 할까요? 볼로이즈 알루미늄이면 33에 보통 알루미늄이면은 BLX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0.4R짜리를 1R짜리도 있고 뭐 0.4R 뭐 2R짜리도 있고 그런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0.4R로 보통 그냥 하더라고 해요. 매번 갈아 끼기도 귀찮고. 그리고 속성은 보통 7,000 정도 주고요. 뭐 300mm가 빠지든 뭘 빠지든 다 상관없어요. 200mm에 여기가 3,500인가 좋은 것 같아요. 공작물에서 이전에 실행된 공정 감안을 해서 이전에 하나의 공정 감안 얘를 기준으로, 이 모델을 기준으로 작업 부적 부위 무시하고 어차피 0.5나 0.2나 0.5까지 하게 되고, 아까 그거 하나를 빼먹었네. 요거를 아까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뭐냐면 선반물에 아까 우리 프로파일 가공했을 때처럼 관통이 되어 있는 부위 모델을, 이게 이제 23인가 24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위에서 막혀 있는 모델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다 툴패스가 나와요. 밑에까지가.
그럼 여기를 원래는 트림으로 잘라줬어야 되거든요. 트림으로 자르든가 아니면 곡면 패스를 하나 집어넣던가. 그럼 여기 다 가지고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중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걸 체크를 하면 밑에 터져 있는 구간을 인식을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툴패스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 프로파일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네, 깜빡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 하고 절삭 파라메타에서 스텝 다운으로 한 1.5mm만 넣을게요. 1mm씩 55%, 60% 넣을게요. 플랫이니까 거의. 그리고 그 대신에 도형에서 아까 플랫으로 하니까 0.5는 줘야 되죠. 플랫으로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0.5는 줘야 돼요. 거의 0.4알이니까. 자, 60% 하고 스텝 체크. 자, 지우고 한 개 인식. 그 대신에 마이너스 어디까지냐? 플랫으로 가니까. 근데 파이널을 내가 코너알로 파이널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밑에가 어느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되죠. 코너알로 돼야 되는지.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3mm 정도 더 내려갈게요. 5mm 더 내려가야겠다. 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볼까지 마무리 12파이 볼로 마무리할지 모르니까 90에다 잠깐만요. 여기 있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5mm만 더 내려갈게요. 95mm. 공작물 포함으로 놓고 한 개를 인식을 누르면 100mm가 나올 거예요. 이거 공작물의 바운딩 박스를 잡았던 거니까. 마이너스 그냥 95 넣어주시고, 링크에서 그대로 가고요. 수평으로 이거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 링크도 필요 없고 00으로 우선 황삭대는 들어가 주세요. 하시고 진입 동작 헬릭스 우선순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근데 밖에서 다 들어올 거예요. 밖에 다 들어올 거고 굳이 여기 5도 정도 주실게요. 하고 확인 한번 누르면 특별하게 뭐 설정할 거 없이 나올 겁니다. 한 미리씩 칠게 버렸네. 금방 나올 건데 왜 금방 안 나오네. 제품 두께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거르기를 좀 뺄까 그랬나? 금방 나올 겁니다. 나왔죠? 시뮬레이션을 보면 툴패스는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전체적인 구간을 다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우선 제품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걸린 것 같고요. 타케미에 비해 매우 느려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매우 느리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 2mm씩 밀어버릴 거 그랬네요. 이렇게 해야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바깥쪽으로 바운더리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구간이 없이 제품상의 전체적인 모델이 형상이 흘러서 나올 겁니다.
이제 얘를 소재를 빼고 이제는 또 중삭을부터 시작을 해야죠. 중삭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등고선 레스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고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나머지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